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 가속 노화가 도래했음을 경고하고 노화 속도를 정상화해 줄 습관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 정희원 교수님이 세바시 강연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너무 동안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의 동안 비결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마인드 식단은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밝혀졌다. 이 식단에서는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류,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특히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하며 당분이나 정제 곡물, 패스트푸드, 붉은 고기, 버터나 마가린 치즈는 절제한다. 한 연구에서 약 5년 동안 식단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관찰했는데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무려 10년당 7.5년치의 뇌 노화 지연 효과가 있었다. 남들은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했으니 뇌 노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진 셈이다. 마인드 식단은 한식으로도 그 요소를 대부분 구현할 수 있다. 콩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며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잡곡과 현미를 충분히 섞어서 밥을 하면 금상첨화다. 마인드 식단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초강력 가속 노화인자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초강력 가속 노화인자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면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에 인색하고 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룻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할 정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약간의 수면 부족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광범위한 인지 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수면 시간을 줄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는 최소 1일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이다. 술과 담배, 예외는 없다. 흡연은 수명을 가파르게 단축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활 습관이다. 가속 노화 물질로는 이 세상에 담배만한 것은 없다. 담배를 피울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며 발암성 있는 물질이 유전자 불안성을 초래하는 등 다층적인 원인으로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흡연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시작했더라도 끊어야 한다.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니코틴 자체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가 급성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어떤 호흡기 계열의 합병증을 일으킬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49세의 젊은 성인에게서 조기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단연코 술이다. 알코올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여러가지 가속 노화 기전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알코올이 소량만 축적되어도 신경계의 노화가 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알코올은 초강력 뇌 가속 노화 물질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 그 중에서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뇌에 노화의 정도는 30대에서는 같은 또래에 비해 2-3년가량 심하다. 60대가 되면
같은 또래에 비해 12년 정도 노화가 진전된다. 노화의 복리 효과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몰입은 강력한 저속 노화인자. 누구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활동에 푹 빠졌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몸과 마음은 그 순간의 활동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며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감각에 둔감해진다. 나를 잊을 수 있는 상태, 즉 무아인 것이다. 몰입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과업 수행 자체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마음 챙김과 몰입 근력이 동시에 갖춰지면 마음 건강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해롭고 즉각적인 여러가지 자극원에 중독되어 망가진 보상 체계가 수정되면서 마음이 평온하게 진정된다. 무엇보다 뇌가 몰입을 즐기도록 잘 정비되어 있으면 폭넓은 영역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자연스레 좋은 자극이 충만한 생애 주기가 되는 것이다. 그 파급 효과가 미시적, 거시적인 사회관계를 통해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던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통계를 보면 젊은 성인의 건강 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만성 질환은 대개의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만성 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것이 옳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화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가설부터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내재 역량 관리.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즉 가속 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결은 더하기가 아닌 덜어내기다. 2019년 41.8%였던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2020년대 48%까지 높아졌다. 2020년대 30, 40대에는 아버지뻘 베이비 부머보다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의 몸은 노화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사람은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게 본성이다. 수렵 채취로 연명하던 과거에는 당분, 즉 과일과 알코올, 즉 과일이 자연 발효된 것이 얻기 힘든 고밀도 에너지원이었다. 설탕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식재료였다. 현대적인 육종 재배법이 정점에 달한 지난 몇십 년을 제외하면 과일의 당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달고 맛있는 것은 사치였다. 사람은 편안한 것도 찾는다. 중세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왕족과 귀족뿐이었다.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오랜 기간 인류에게 사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가장 구하기 쉽고 값이 싼 에너지원은 정제 곡물과 단순당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맛도 좋다. 체내에서 혈당을 올리는 능력인 당 부하가 높아서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잘 분비시킨다.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외식 산업과 식품 산업 모두에서 더 선명한 맛을 내는 제품이 살아남는다.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런 제품 수백 가지가 해마다 경쟁의 경쟁을 거듭한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 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휙휙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기 일수다.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고 모든 에너지는 뱃살로 간다. 인간 포아그라가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지방세포는 여러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판단과 자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에 또 다른 기능도 떨어진다. 자제력이 떨어지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는다. 본능에 더 충실해진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없어지고 배는 불룩해진다. 호르몬 이상도 더 과격해지고 염증 물질 또한 더 늘어나며 판단력과 집중력은 더 떨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이 전두엽의 기능들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코로나19 시대의 인류는 당 부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목을 빼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상을 채워나간다. 이런 생활 방식이 습관화되면 삶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면서 자세를 지탱해야 할 코어 근육과 후방사슬 근육이 취약해진다. 배가 나오고 등이 굽는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 운동을 하자니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진다. 체중은 더 늘어난다. 이 가속 노화 사이클이 몇 년 더 진행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일찍부터 앓게 된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나쁜 생활습관을 지속하는 채로 50대를 맞이했다가는 만성적인 보상회로 이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쾌락 중독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가? 현대인은 자극에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다. 체내의 도파민 신호는 자극에 적응한다. 강한 보상과 만족감을 주던 자극도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 처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진행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상업적으로 쏟아지는 도파민 자극원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은 점점 빨라지는 트레드밀에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해롭고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고 불필요한 여행도 더 하게 된다. 그러나 불쾌와 공허는 사라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도파민 자극이 마구 섞여서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적응 현상 때문에 이런 행동은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해악이 커진다. 쾌락의 총량은 늘릴 수 없다. 뇌의 보상 체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더 강한 자극원에 노출되면 더 약한 자극원에 대한 보상의 정도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자극원에 대한 뇌의 반응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정상적인 직업적,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독성이 더 강한 틱톡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보다 호흡이 긴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현상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적응 현상 때문에 매우 강력한 자극원을 경험하더라도 그 보상 정도는 오래 지나지 않아 기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 헤로인을 정맥에 주사했을 때 받는 보상은 일상적인 삶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수십, 수백 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적응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총량은 어차피 기저 수준으로 회귀하고 정상적인 삶의 즐거움은 원래의 수십, 수백 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더 큰 보상의 결과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산업화 이전부터 시간을 보내던 방법인 풍경 보기, 새와 벌레 소리 듣기, 묵상, 독서, 악기 연주, 산책 등은 충분히 많은 보상을 주는 활동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활동으로 얻는 보상의 정도가 스마트폰이 주는 보상 강도를 이기지 못한다. SNS 게시물을 확인할 때, 메신저 알림이 울릴 때, 이메일이 올 때, 새로운 동영상을 발견할 때에 분비되는 도파민이 훨씬 강력하다. 독서, 묵상, 운동 등의 활동이 삶에서 빠지니 신체와 정신 건강이 함께 나빠진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센서가 무뎌져서 잘못된 긴장이 깃들면서 이 긴장은 다시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서 불안, 수면장애, 식욕 조절장애, 만성염증과 대사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틀렸다. 쾌락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만 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고통을 받고 더 빨리 아프고 더 오래 고생하게 될 뿐이다. 일찌감치 공과 무 소유를 이야기했던 석가는 이 진리를 현대적 분자 생물학 기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2000년 전에 깨달았던 것이다. 현대인의 뇌는 쉬는 순간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뇌는 쉬지 않는다. 아무 일에도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 조각들이 튀어나오는 상태를 마음 방황이라고 한다.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보다는 보통 어떤 현안에 대한 걱정, 무언가에 대한 후회,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한다. 신경과학에서는 어떤 자극에 집중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끊임없이 스마트폰 알람에 시달리고 메일함이나 메신저, 웹 브라우저 여닫기를 반복하는 현대인의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분산된 멀티태스킹 상태, 즉 마음 방황 상태가 반복되면서 쉬어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때도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뇌 상태는 ADHD 환자의 뇌 상태와도 유사하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으며 반대로 집중력은 떨어져 있는 취약한 상태에서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면 마음 방황과 피로,
집중력의 저하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반대로 어떤 과업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자아를 잊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며 해당 과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경우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은 상태, 즉 마음 방황이 누그러진 상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안정화시키기. fMRI로 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 통증을 앓는 환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동기부여, 성격, 불안, 인지기능 등 여러가지 정신 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음 챙김 등의 명상을 하면 연결성이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라앉는다. fMRI의 관찰 결과를 비롯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명상이 중독이나 우울증 등 문제가 생긴 뇌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의료인의 번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스마트폰으로 자꾸 손이 가겠지만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몇 개월 내에 몸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마음 방황을 돌보지 않고 따분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면 평온한 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편안하게 침대에만 누워 지내면 하루에 1% 정도씩 근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운동할 힘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가속 노화 사이클에 빠져들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영역을 함께 살피고 돌봐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강화하는 보상부터 파악하라. 우리는 나쁜 습관 회로를 없애고 좋은 습관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인지행동치료에 따라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분석해서 반사적인 행동들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행동 자체가 습관을 강화시키므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장애물을 만드는 것도 좋다. 술을 끊어야 한다면 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고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는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 만들기는 아예 포기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의무들만 가까스로 해내는 것과 같다.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과정.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에 큰 스트레스도 견딜 역량이 생긴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루 15분에서 20분이라도 스마트폰 달력 앱에 일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맨몸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2-3주 정도 거의 매일 반복하면 생활의 여러 요소가 빠르게 개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낼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파민과 엔돌핀이 점점 더 많이 분비된다.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등의 내재 역량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신체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더 안락함을 찾고 그 안락함의 따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찾는다면 내재 역량은 점점 감퇴한다. 사람은
평생 내재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드러난 문제를 덮기 위해 의사를 찾는다. 증상을 치료하는 중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프다.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 건강식품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난다.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의 골격계는 적어도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동과 생산수단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와 철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사람의 근골격계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동성의 내재 역량은 원시 인류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긴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증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만성 질환들이 일찍부터 찾아온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탓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성과 습관이 고착되면 남은 세월 동안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등뼈가 앞으로 굽어지고 허리와 목을 긴장시키며 목과 등의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성이 극적으로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영상 미디어에 푹 빠져 2년여를 지내며 사람들의 자세도 눈에 띌 만큼 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의 자세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지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줄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속성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고통을 받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다. 마음 챙김의 과학적 효과.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있다.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2.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3.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찰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 우울증을 겪는 경우, 우울감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과거 기억의 반추나 문제가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2020년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뇌를 찾기 위한 회복 훈련인 것이다. 현대인의 뇌는 자극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하다. 마음 챙김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아와 관련된 것을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 마음 챙김으로 건강을 되찾는 법.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 3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 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또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코끝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거나 배와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지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앉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본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우리 몸은 노화에 최적화되지 않았다. 쾌락 중독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가? 도파민 신호는 빠르게 적응한다. 쾌락의 총량은 늘릴 수 없다. 도파민 리모델링을 시작하자. 현대인의 뇌는 쉬는 순간이 없다. 마음의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쉬지 못한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이겨야 한다. 작은 고통을 피해 도망치면 더 큰 고통을 만난다. 노화의 재설계. 습관부터 시작하자. 삶의 내재 역량이 높아야 노화의 가속도를 줄인다. 성공적인 나의 됨을 위한 4가지 기둥. 2부. 노화를 이기는 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건 첫 번째 기둥. 이동성.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올바른 삶의 방향은 자세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노화를 이기는 자세 습관.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운동의 과학적 효과. 3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마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마음을 놓치면 삶도 놓친다. 몰입은 강력한 저속 노화 인자. 몰입을 방해하는 시대. 잠이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 수면 부족. 건강한 노년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다. 끊임없는 비교는 미래의 자기를 위협한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3가지 해독제. 4부.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3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자연스러운 식욕인가 인위적인 식탐인가. 지속 가능한 노화 예방 식습관. 술, 담배. 예외는 없다. 흡연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담배보다 무서운 술. 약간의 술은 정말 건강에 좋을까?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노화의 속도 조절을 한눈에 이해하는 사고 실험. 5부.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덜어내기의 기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4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내재 역량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사회적 노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돈은 필요하다. 돈에 관한 왜곡된 생각이 문제다. 저자 정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했다. 의과대학 시절 호른을 연습하던 중 근력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처방받아 먹고 있던 약 중 특정 약을 빼자 며칠 만에 멀쩡해지는 모습을 봤다. 이것을 계기로 노인의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으며 내과 전공 시절 노쇠에 대해 연구하다가 공부에 대한 갈증이 생겨 한국과학기술원 의과대학원에 들어가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사람에게서 노화와 연관된
파라미터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연구를 했고, 노쇠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령 친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